교통사고 조사 재연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타이어 규격하고요, 자동차 운동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이어 규격하고요, 자동차 운동 현상은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차량 내부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내부 조사의 필요성입니다. 차량 내부 조사함으로써요, 사고 과정 운전자의 반응하고요,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 규명이 가능하겠죠. 사고 과정의 운전자의 반응은요, 충돌 전 핸들 조향이라든지요, 급제동 조치 여부, 그리고 기어의 위치, 그리고 등화장치 조작 여부, 안전벨트 착용 유무 등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규명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탑승자의 충돌 후 운동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정면 충돌하면은요, 차량이 감속되겠죠. 그리고요, 탑승자는요, 관성에 의해서요, 충돌 전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요, 정면 충돌하면은요, 탑승자는 앞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2차로 차량 내부의 시선율과 충돌하면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 후 탑승자의 운동 방향은요, 충격 외력이 작용한 방향의 역방향입니다. 이렇게 정면 충돌했을 경우에는요, 운전자는요, 앞으로 쏠리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후면에 추돌당했어요. 그러면 운전자는요, 뒤쪽으로 쏠리겠죠. 충격력의 방향은요, 정면 충돌할 때는요, 이게 뒤쪽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추돌당했을 때는요, 충격력의 방향은요,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충격력의 방향하고요, 충격 후 탑승자의 방향은요,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충돌됐어요. 충격력의 방향이 옆으로 되겠죠. 그러면은요, 운전자는요, 충격력의 반대 방향인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당시의 운전자 규명입니다. 교통사고에서요, 운전자 규명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운전자가요,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운전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조석에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요, 탑승자의 손상 부위로요,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와 충돌한 손상의 형태에 따라서 운전자를 규명할 수 있고요. 또 안전띠에 의한 손상 부위로 운전자하고 탑승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주로 운전자는요, 오른쪽 어깨 쪽, 오른쪽 목 부분에 손상을 많이 입고요. 탑승자는요, 왼쪽 어깨 또는 왼쪽 목 부분에 손상을 많이 입게 되겠죠. 그렇게 손상 부위로서요, 탑승자하고요, 운전자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 조사 사항입니다. 조향 핸들, 시트 상태라든지 문짝 내부 패널, 유리, 논미러, 계기판, 대시보드, 또 기어 변속 장치 등을 전부 조사를 해야겠죠. 먼저 조향 핸들입니다. 조향 핸들 파손 상태는요, 운전자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향 핸들은요, 주로 운전자에 의해서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충돌 형태에 따라 조수석 탑승자에 의해 파손되기도 합니다. 조향 핸들에 의해서요, 가슴 부위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요, 그 가슴 부위 상처 입은 사람이 운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향 핸들의 파손 상태하고 운전자의 상처에 의해서요, 운전자를 규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핸들 파손 상태, 그리고 핸들 부근의 혈액 또는 파손 부위의 흔적을 유심히 관찰하고서요, 사진 촬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트 상태입니다. 사고 후 운전자 및 탑승자는요, 운동 방향에 따라 시트 변형이 발생됩니다. 차량이 정면 충돌하게 되면요, 운전자는 앞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운전자의 시트는 파손되지 않지만은요, 만약에 운전자 뒤쪽에 탑승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뒤쪽의 탑승객이 운전자의 시트를 충격하면서요, 운전자 시트의 뒷부분 쪽에 손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은 정면 충돌 시요. 뒷좌석 탑승자는요, 앞으로 움직여 시트의 등받이를 충격한다고 했고요. 추돌 시에는요, 앞좌석 탑승자가 뒤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등받이가 뒤쪽으로 휘어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문짝 내부 패널 손상입니다. 내부 패널 손상에 따라서요, 충돌 후 탑승자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문짝이 휘어진 상태로요, 탑승자에 의한 것인지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손상입니다. 앞유리 손상은요,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머리 접촉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하고요, 탑승자의 머리가 충격으로 손상되면서요, 머리카락이라든지 혈액, 피부 조직들이 이 앞유리 손상 부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샘플을 맞춰보면요, 특정 탑승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유리의 종류입니다. 자동차 유리는요, 전면 유리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후면 유리는요, 같은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후면 유리는요, 강한 충격 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강화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는요, 충격 시 거미줄 모양으로 깨지는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미러 손상입니다. 눈미러는요, 운전자나 탑승자에 의해서 충격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눈미러 충격 단서로요, 충격 후 차량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미러 충돌 시 안면이나 두피 상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든지 혈흔 가지고 어느 사람의 것인지 알 수도 있겠죠. 다음은 계기판 및 대시보드 패널입니다. 앞좌석 탑승자에 의해서 파손이 발생되겠죠. 뒷좌석 탑승자가 계기판 및 대시보드까지 와서 파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요, 탑승자의 손상 부위는요, 주로 무릎이라든지요, 허벅지 부분이 되겠죠. 계기판 밑에 패널 자체가 무릎하고 닿기가 쉽게 되었죠. 그리고요, 계기판이요, 사고 당시 차량의 엔진 회전수 또는 속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차량의 충돌 속도를 추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어 변속 장치입니다. 기어 변속기 충돌 시 손상 부위는요, 운전자하고 보조석 탑승자하고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는요, 우측 허벅지 또는 무릎에 나타날 수 있겠죠. 손상 부위가요. 그리고 보조석 탑승자는요, 운전자가 우측이니까 좌측 쪽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좌측 허벅지 또는 무릎에 나타납니다. 변속기의 위치, 단수죠. 그리고 계기판의 엔진 회전수, RPM이라고 하죠. 이런 엔진 회전수가요, 사고 시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요, 사고 시의 대략적인 속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운동학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은요, 분당 엔진 회전수고요. 그리고 이 R이라는 것은요, 바퀴의 반지름입니다. 바퀴가 원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요, 2파이 R이죠. 파이는 3.14고요. R은 반지름이죠. 그리고요, TGR은 변속 기어비이고요. 변속 기어수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단수에 따라서 차량마다 이런 변속 기어비가 있습니다. 차량의 제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DGR은 종감속 기업입니다. 이럴 때 자동차 속도는요, V는 60 곱하기 TGR 곱하기 DGR분의 2파이R 곱하기 RPM입니다. 당연히 단위는 m/s입니다. 바퀴의 둘레를 살펴보는 것은요,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그만큼 차량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바퀴의 둘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헤드라이너하고 필러입니다. 차량 지부의 내부 앞쪽 선단이요, 앞 유리 상단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헤드라이너고요. 필러는 그 옆에 있는 기둥 같은 거 있죠. 앞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옆에 기둥이 있죠. 그 옆에 기둥이 있죠. 이 부분이 필러고요. 그리고 앞 선단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헤드라이너입니다. 이런 헤드라이너하고요, 필러는요, 충돌 시 탑승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의 신체 조각, 피부 조각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요, 혈액은요, 탑승자의 충돌한 부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사진 촬영 등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콤비네이션 스위치입니다. 사고 발생 시요, 운전자는요, 위험 상황을 상대에게 알리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로서요, 등화장치, 전조등의 깜빡이, 비상등,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사고에서는요, 등화장치 점등 여부는요, 필수적인 조사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페달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조작한 페달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안전벨트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 시하고요,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는요, 안전벨트는 대감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되는 상황이고요. 안전벨트가 미착용할 때는요, 정상 위치로 대감겨진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확인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또는 미착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